배드민턴 코리아와 함께하는 핏 배드민턴 레슨. 이번 시간은 배드민턴의 꽃, 모든 동호인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스매시입니다. 스매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있어요. 멋지게 날라서 강하게 바닥으로 내려꽂는 어떤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매시는 과연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연습하면 좋겠고 어떤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스매시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스매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때려 부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매시는 때려 부수는 거예요. 마치 셔틀콕을 부술 것처럼 강하게 타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스매시라고 해야 되지, 어떤 영어 사전에도 스매시라는 단어가 바닥으로 내려 꽂는 곳, 위에서 아래로 치는 것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매시는 내려 꽂는 기술이 아니에요. 스매시는 강하게 내 힘을 다 집중해서 이 셔틀콕을 부술 것처럼 치는 것, 이것을 스매시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매싱을 바닥으로 내려 꽂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한다면, 그게 중요한, 그게 정의라고 한다면 지금 네트 상단의 높이가 1m 55입니다. 그러면 1m 55 이하인 사람이 스매시를 할 수 있을까요? 바닥으로 내려 꽂아야 하는데 이미 앞에 있는 이 네트, 이 앞에 담벼락이 1m 55인데 거기서 꽂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계라는 게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스매시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때려 부수듯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어떤 사람이어도 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하기 때문에 스매시는 내려 꽂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부수듯이 치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그립은 저희가 배드민턴 코리아 영상에서 그립의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거에 대한 그 링크는 여기 상단에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립 편을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그립이 완전 포핸드가 아닌 손목을 회전하기 위한 그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웨스턴에서 살짝 45도 튼 이 그립을 잡으신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습은 팔은 이렇게 가볍게 드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90도 정도 된 상태로 잡으신 다음에 엄지가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라켓이 지금 도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습하시죠. 근데 실제로 스매싱은 이렇게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실제로는 힘이 없어요. 이게 훨씬 빠르게 가능하겠죠. 이거는 벌써 빠르게 하면 할수록 통증이 오겠죠. 그러면 생활체육은 어떤 동작에서 내가 통증이 온다면 잘못된 동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스윙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엄지를 세우고 검지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주세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켓 헤드가 이렇게 반듯하게 움직이셔야 되지 뭐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반듯하게 마치 입체로 느껴지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팔꿈치를 뒤쪽으로 빼주세요. 빼신 다음에 여기까지만 움직이는 걸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손목을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너무 낮은 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스매시는 왠지 여기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매시는 내려 꽂는 기술이 아닙니다. 높은 타점이 유리한 건 맞아요. 그 높은 타점이란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높은 타점이 아니라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해요. 키가 작은 사람도 유리하려면 강하게 때리는 것은 팔을 뻗으면 뻗을수록 힘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살짝 접으셔서 이 팔꿈치의 유연성이 유지되는 상태가 돼야 힘을 쓸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자, 이제 이 팔꿈치가 움직여졌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팔꿈치가 나갈 때 몸 앞쪽까지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까지 나오면 손목을 써보면 라켓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죠? 그래서 팔꿈치는 여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라켓이 반듯하게 움직여집니다. 자, 이게 되고 나면 이제 허리를 쓸 거예요. 이렇게요. 다리는 그대로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내가 허리를 쓰려고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돌렸기 때문에 왼쪽 팔꿈치는 앞쪽으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다음에 왼쪽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팔꿈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단계가 다리를 뒤로 빼는 거였죠. 그래서 다리를 빼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 단계를 밟아서 스매시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레슨 현장에서 스매시 연습을 하시는 걸 보면 다들 이렇게 하세요. 그냥 서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신단 말이에요. 좋은데 내가 한번 풀스윙 전체의 큰 동작을 연습을 하시려면 처음에 몸풀기로 손목부터,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에 허리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그 연습의 양이 매일매일 쌓여서 누적되면 결국에는 좋은 스매싱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의 모든 연습은 작은 동작부터 점점 큰 동작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고 일관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스윙을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디테일이 떨어지고,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타로 맞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배드민턴은 단면이기 때문에 정타로 맞지 않으면 파워의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운동입니다. 얘가 만약에 야구처럼 이런 식으로 원통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은 정타라는 개념이 방향성만 달라질 뿐이지 대부분 정타로 맞기 쉽죠. 그러나 배드민턴은 단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옆을 맞아도 벌써 힘이 엄청나게 손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윗스팟이라고 해서 가운데보다 살짝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스윗스팟인데 여기에 맞았을 때 가장 큰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동작으로 맞추는 것부터 연습하시면서 점점 큰 동작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스윙이 충분히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만들기에서 파워를 낼 때 우리가 뒤쪽, 셔틀콕의 뒤쪽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힘을 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맞은 이후에, 타점 이후에는 힘이 급격하게 빠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다 스매싱 연습을 끝났고 스윙을 하고 나서 힘이 급격하게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윙을 끝까지 이렇게 팔로우 스윙을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스매싱에서는 셔틀콕의 타점이 여기 있었을 때 여기에 모든 힘을 다 가해야 됩니다. 모든 힘을 다 가해야 될 건데 이 뒤쪽에다가 힘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파워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힘을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공을 몇 개 쳐보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공을 한번 쳐보면서 스매싱 어떻게 되는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이 다 끝나셨다면 이런 식으로 서세요. 이런 식으로. 자, 설 때 우리 팔꿈치가 뒤쪽에 가 있잖아요. 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를 회전해서 뒤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가슴을 앞쪽으로 내밀듯이 살짝 열어주셔야 이 팔꿈치에 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동작을 만들 때 이 팔을 뒤로 당기는 동작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깨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스윙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좁게 나오게 돼요. 가슴을 펴고 어깨가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벌써 느낌이 약간 부드럽죠. 그러니까 목이 길어지는 느낌이 나면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목이 짧아지는 느낌이 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을 쳐보면 우선은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이것만 갖고 일단 치지 마시고 팔꿈치까지 움직이는 걸 쳐볼게요. 때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스매싱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스매싱을 앞에다 두고 치라고 할까? 앞에다 치면 각도가 좋아지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네트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지만 만약에 저 네트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후위에 있는 상태에서 앞에 타점에다가 공을 주고 타점을 두고 공을 내려 찍으면 당연히 바닥에 꽂히겠죠. 얘는 넘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앞에다가 두는 이유는 셔틀콕을 바닥에다가 꽂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셔틀콕 뒤에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이클리어는 타점이 위에 있잖아요. 이미 내가 밑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만들어 있는 상태에서 치니까 당연히 힘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스매시는 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내 앞쪽에 둬야지만이 그 뒤쪽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셔틀콕이 날아가는 방향의 반대쪽에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날아가는 반대쪽인 이쪽에 공간을 만들려면 셔틀콕의 타점이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셔틀콕의 타점을 위에다 두려고 하죠. 위에다 두고 꽂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위에다 두고 꽂으려고 하면은 공간이 부족해요. 셔틀콕이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저 뒤쪽에 공간을 만들려면 이 키가 얼마나 커야겠어요. 쉽지 않죠. 이런 방법으로 스매싱을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장신입니다. 장신. 키가 큰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나는 스매싱을 누를 거야. 위에서 아래로 누를 거야. 그러면 키가 아주 큰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데 누를 수 없겠죠. 왜? 네트가 높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매싱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매싱은 앞에다가 타점을 두고 그 뒤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친다.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공을 이렇게 쳤어요. 쳤는데 공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볼게요. 저는 앞으로만 쳤습니다. 뒤에서 근데 셔틀콕은 바닥에 꽂혔어요. 왜 꽂혔을까요? 자, 저는 뒤에서 앞으로 쳤습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손목을 돌리기로 했잖아요. 여기에서 손목을 딱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때 라켓이 셔틀콕에 맞을 때 이 느낌으로 맞아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는 셔틀콕을 이렇게 때려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셔틀콕이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셔틀콕은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갖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맞았다면 위로 돌았을 거잖아요. 다시 셔틀콕이 왔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면 위쪽으로 돈다면 올라가는 성질을 가질 거니까 이것은 하이클리어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때려서 셔틀콕이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을 잡으니까 벌써 얘가 여기서 맞았는데 벌써 여기서 이만큼 이 정도의 공간만큼
셔틀콕이 내려가는 방향을 잡게 되니까 얘는 점점점 내려가는 거죠. 셔틀콕이 머리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얘는 중력에 의해서라도 점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내가 머리를 아래로 돌려냈기 때문에 더 내려가려고 하니 타점이 다소 낮더라도 공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생각하셔야 되지, 더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꽂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배드민턴 동호인, 전체 동호인 중에 상위 몇 프로, 키를 기준으로 몇 프로만 스매싱이 가능하고 그 이하는 스매싱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매싱은 앞쪽에다가 두고 셔틀콕을 맞춰서 셔틀콕의 머리가 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지, 위에서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스매싱을 한번 쳐볼 거예요. 스매싱을 쳐볼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셔틀콕 타점에다가 모든 힘을 다 쏟았으면 좋겠어요. 치고 나서 그 뒤에 라켓이 셔틀콕을 때리고 난 다음에 라켓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때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 회전하고 팔꿈치 뒤로 빼고 허리 돌리고 다리를 뺀 거로 연습이 충분히 돼서 이 스윙 플레인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공에 때리는 것만 신경 쓰세요. 자,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때렸는데 지금 이 라켓이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번 더요. 자, 때릴 때 라켓이, 때리고 나서 라켓이 어디 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라켓이 여기 있잖아요. 벌써 저는 여기에 힘을 다 썼기 때문에 때리고 나서 라켓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반동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매싱이 강하게 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떤 유행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뒤에 공간을 안 만드는 분들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유행입니다. 이렇게 치시는 분들,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나오시니까 파워가 부족해지고, 두 번째 유행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스윙은 느리고 맞은 이후에 팔로우에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 쳐볼게요. 동작은 크지만 실제로 공에 실리는 힘은 부족해요. 제가 두 가지 유형을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분명히 저 동작이 자신의 동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골프를 치신 분이 계시다면, 골프는 왼쪽에다가 벽을 세운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야구도 그렇고 배드민턴 마찬가지로 똑같이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벽을 세우는 느낌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벽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세우면 힘에 집중되죠. 왜? 회전을 했는데 몸의 방향이 이쪽으로 집중되게끔 여기를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힘이 이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축이 반대쪽으로 밀리면서 셔틀콕이 나가는 방향 쪽에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를 다시 제가 모아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스매싱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근력과 스윙 스피드, 자신의 신체 조건에 따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100%의 스매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